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패러미터 언설턴티를 예측해서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연구의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지아텍과 공동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 조지아텍에서 패러미터 언설턴티를 에스티메이션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시작은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의 한 부분이 스케줄링 문제에다가 이 방법론을 적용을 했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패러미터 언설턴티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스케줄링에 적용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조사를 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의 목적과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시저를 가지고 스케줄링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티베이팅 이그젠플과 큰 사이즈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냈고요. 이 연구의 시작은 일단 일반적인 스케줄링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대부분의 스케줄링 문제가 디터미니스틱하게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즉 패러미터 여러 가지의 공정 패러미터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 패러미터 값 자체를 컨스탄트로 두고 그 문제를 풀어서 한 호라이즌에 있는 스케줄링 전체를 스케줄을 정해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공정을 진행시키라라는 식으로 실제적으로 공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공정에서 보면은 그러한 패러미터 값들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일정이 저희가 고려하게 된 이 프로세싱 타임만 해도 실제적으로 어떤 실제 반응이 일어날 때 들어가는 머티리얼의 종류가 약간 바뀌던가 그다음에 들어갈 때 온도 차이가 나서 실제적으로 반응 시간이 길어지거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유니트에서 반응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맨 처음에 저희가 풀었던 스케줄링의 솔루션 자체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비효율적인 그런 스케줄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비효율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액티브한 스케줄링 방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이 관점에서 효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민밸류로서 저희가 프로세싱 타임을 다음과 같이 공정 조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프로그램을 풀어서 최적 솔루션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메이스판이 17시간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전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프로덕트 B의 유니트 1에서의 시간이 7시간이고 유니트 2에서는 5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운전을 해보니까 7시간과 4시간 그 다음에 5시간과 5시간으로 실제 프로세싱 타임이 변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유니트 1에서 하나의 프로덕트를 생산했을 때 이때 지나간 저희의 프로세싱 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싱 타임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리액티브 스케줄링을 보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스케줄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맥스판은 20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반면에 저희가 이 프로세싱 타임 자체를 예측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맥스판이 19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프로세싱 타임이나 기타 등등의 패러미터 값을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스케줄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레프라이틱스 그룹에서 리액티브 스케줄링 방법론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다이콥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는 그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멀티패러메트릭 MILP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제안이냐면은 프로세싱 타임이 어떤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조건을 두고 솔루션을 여러 개를 구합니다. 그 여러 개 구한 것 중에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한 유니트에서 프로세싱이 어떤 경향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다른 솔루션을 찾아서 그 스케줄로 문제를 실제 프로세싱을 하라라는 식으로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이 방법론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프로덕트의 양이 많아지고 종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유니트 수가 많은 일반적인 실제 공정에서는 그 문제 자체의 솔루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목적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패러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스케줄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의 간단한 프로시저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니셜 민밸류 패러미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스케줄링을 풀어서 실제적으로 한 배치, 그러니까 한 작업이 끝날 때마다 지나간 데이터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그 지나간 데이터와 실제 일어난 프로세싱 타임과의 그러니까 저희가 민밸류로 잡아뒀던 그 프로세싱 타임과 지나간 프로세싱 타임과의 차이를 가지고 그 나머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싱 타임을 예측하게 됩니다. 칼럼 필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스케줄링을 계속 반복해서 효율적인 스케줄링 그 결과를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모티베이팅 이그젠플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배치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했고요. 스테이지는 총 3개가 있고 각 스테이지에는 같은 역할을 하는 유니트가 두 개씩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종류를 3가지로 두고 4배치, 2배치의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정 문제를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가정이 조금 들어갔지만 간단하게 가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각 배치 사이즈는 일정하다라고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각 배치에서 나오는 양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2에서 스테이지 3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NIS 그 저장 탱크의 가정을 NIS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포뮬레이션을 구성을 했고요. 이 포뮬레이션 기법은 INCR에서 그 문성득 박사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이벤트 슬롯이라는 개념으로 이전에 핀토가 제안했던 그 Continuous Time Horizon 에서의 그 바이너리 베리어블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보된 방법으로서 각 바이너리 베리어블은 어떤 프로덕트가 어떤 유니트를 거쳐서 어떤 시간에 작업을 한다라는 그 개념의 하나의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그 3가지 조건을 다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패러미터가 있겠지만 문제의 그 풀이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프로세싱 타임 자체만 저희가 예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싱 타임 자체가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고요. 프로세싱 타임은 저희가 그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민밸류, 이니셜 민밸류에서 어떤 변화값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싱 타임은 그 변화값을 더해준 값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서의 언설틴티가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원인이 다른 각 유니트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이 또 다른 유니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문제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디스터번스를 야기할 수 있는 그 원인을 8가지 정도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패러미터를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스테이트 스페이스 시스템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일반적인 스테이트 스페이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프로세싱 타임 자체를 그 스테이트 그 베리어블을 잡고요. 그렇지만 이제 익스터널 인풋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단 없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나간 데이터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값, 그 값에서는 에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식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잡은 이 x 값은 바로 프로세싱 타임의 데비에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비에이션 자체에 대한 에러 텀이 존재를 하고요. 이를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지나간 데이터로 나머지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스케줄링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1000번의 리얼라이제이션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물론 이 1000번의 경우를 모두 다 스케줄링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겠지만 이 작업 자체가 워낙 좀 방대한 작업이 되어서 두 가지 경우를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이니셜 프로세싱 타임에 비해서 모든 다른 프로세싱 타임이 실제적으로는 많이 증가한다라는 가정하에서의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프로세싱 타임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하고 늘어나는 경우를 혼합해서 문제를 푼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민밸류로 이니셜 민밸류 프로세싱 타임을 가지고 스케줄링 문제를 풀었을 때는 메이크스판이 83시간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브젝티브 펑션은 미니마이즈 메이크스판이 되고요. 메이크스판 자체가 83시간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정을 운전을 해보니까 이와 같은 순서로 공정을 운전을 해보니까 프로세싱 타임이 늘어나죠. 늘어나다 보니까 메이크스판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에 문제를 풀어서 나왔던 오퍼레이션 시퀀스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다려야지 되는 시간이 존재를 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메이크스판을 줄일 수가 있다는 가정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유니트에서 한 매치가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의 시간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민밸류로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6시간인데 실제적으로 공정을 운전을 해보니까 7시간 7.49시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계속적으로 프로세싱 타임이 변할 건데 이 부분에서 다시 리스케줄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리액티브 스케줄링에서는 여기서 그 이후의 프로세싱 타임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나간 데이터만을 가지고 나머지 데이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안한 이 방법을 통해서는 이 지나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싱 타임 자체를 다시 계산을 해서 그 계산된 값을 프로세싱 타임으로 잡고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각 스텝에서, 그러니까 각 배치가 끝날 때 지나간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프로세싱 타임을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실제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싱 타임과 값이 가까워지겠죠.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리액티브 스케줄링 메소드를 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앞쪽에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싱 타임 자체를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이크스판이 이렇게 나왔고요. 하지만 저희가 제안한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를 풀었던 것보다 메이크스판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싱 타임 자체를 다 알고 있었을 경우에 문제를 풀었을 때는 메이크스판이 12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말할 때 말 그대로 이제 옵티멀한 솔루션이 되겠죠. 두 번째 이그젠플은 다음같이 프로세싱 타임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마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처음에 저희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는 다음과 같고 변했던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시퀀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문제를 오퍼레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건 옵티멀한 경우의 솔루션이고요. 리액티브 스케줄링 방법을 썼을 때는 79시간 정도가 걸리지만 저희가 제안한 방법을 쓰면은 7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정리를 하면은 자, 저희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아이디어한 케이스, 그러니까 옵티멀 솔루션에서 저희가 실제 공정을 돌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최종 메이스바는 디터미니스틱하게 했을 때는 33%의 데비에이션이 나는 반면에 리액티브는 많이 줄었죠. 그렇지만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더욱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티베이팅 이그젠플은 아주 간단한 예제를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문제를 일단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4개의 스테이지를 거치고 유닛은 15개, 그 다음에 15배치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공정을 가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희가 업데이트해야 되는 파라미터 값은 지금 41개가 되는데요. 총 이 프로세싱 타임 자체를 또다시 리얼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디터미니스틱하게 문제를 풀었을 때 매치반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리액티브하게 문제를 풀었을 경우와 저희가 제안해서 파라미터 값 자체를 계산을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훨씬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가 아이디어한 솔루션에서 상당히 근접하게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간단한 예제로 든 거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중에서 프로세싱 타임만 중점을 두고 프로세싱 타임만 기준을 두고 작업을 한 내용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진보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아마 11월 달에 있는 ALCH 미팅에서 이재영 교수님 팀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 가시는 분은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업한 내용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간단한 모티베이팅 이그젠플하고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문제를 통해서 이 방법이 어느 정도 효율성을 띌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제 작업한 내용입니다.